전산회계 1급 88회 실무 시험부터 풀이를 할게요. 자, 우리 수험번호가 샘플로 2, 1 쭉 나와 있죠? 적으시면 되고요. 여러분 성함 적으시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감독관 확인 번호가 5237로 나와 있네요. 자, A 유형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5237 로그인. 자, 그러면 시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회사 코드가 남일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883번 코드고요. 당연히 뭐 제조기업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자, 당연은 7기고요. 2019년도 입장에서 풀이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 파트 1. 자, 기초정보관리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항상 10점이 나오죠. 1번 문제부터 볼 건데 정기분 손익대안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정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자, 우리 이거 뭐죠? 예, 관련 재무제표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쌤이 관련 재무제표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퍼스트 뭐다? 문제가 시키는 대로 이 수도관열비를 먼저 조절하세요. 그렇죠? 그럼 이 수도관열비가 손익계산서에서 오류가 났으니까 손익계산서로 가셔가지고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클릭. 자, 여기 수도관열비가 56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틀린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럼 올바른 금액이 얼마? 650만 원이죠. 65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봐봐요. 650으로 바꾸기 전에 단기순이익이 얼마가 있죠? 2450인데 이것을 650으로 바꾸는 순간 엔터를 치면은 2360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쵸? 자, 여기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틀린 금액을 올바른 금액으로 바꾸시면 되는 건데 이게 끝이 아니죠. 왜? 관련되는 정기분 재무제표를 이제 세컨드 두 번째 수정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퍼스트 문제가 시키는 걸 먼저 하시고요. 세컨드 이제 관련 재무제표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나오면 쌤이 요거라고 했죠? 제 손, 이 표 순으로 맞추시면 되는데 일단 얘는 손익계산서부터 뭔가가 틀렸죠. 자,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부터 틀어졌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부터 여러분들이 고쳐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단기 순이익이 2,360만 원이니까 자, 이거 체크해야 되겠죠.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시험장에서는 체크해야 된다 이거. 그럼 이걸 끌어안고 어디 간다? 이익잉여금 처분기한서 가시면 돼요. 그럼 이제 손익계산서는 빠져나오고 정기분 잉여금 처분기한서 클릭. 자, 손익계산서가 안 맞죠. 그로 인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이제 이걸 고쳐주면 틀어집니다. 그쵸? 자, 48235 000 돼 있는데 F6번 블록이 아시죠? 이거 클릭하고 나서 얘 누르면은요 금액이 바뀝니다.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47335 000이 되겠죠. 자, 이걸 또 적어요. 47335 000 적고 그 다음에 이제 EI를 끌어안고 이제 마지막 경청력 어디 재무 상대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정기분 재무 상대표에 가셔가지고 2월 이익잉여금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이 맞지 않고 여기에 차익이 틀어지는 거예요. 자, 이 금액을 얼마? 47335 00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 대변이 일치하면서 차익이 맞죠. 이상으로 1번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첫째, 누구를? 수도 관계비를 일단 먼저 손익계산서에서 고쳐주면요. 단기 순이 바뀌겠죠. 얘를 끌어안고 어디로? 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그쵸? 여기서 또 미처분이 잉여금 바뀌겠죠. 끌어안고 재무 상대표로 가면은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1번 문제는 뭐 이번 시험에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2번과 3번은 어렵지 않죠. 네, 거래처 등록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에? 거래처 등록 하셔가지고요.
이건 두 개 다 그렇죠. 그럼 둘 다, 일반 거래처입니까? 네, 그러면 여기다가 50001 해가지고 한진캐피탈 주식회사 한진캐피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유형은 동시로 나와 있죠. 오른쪽에 사업자 번호는 121 파라나 2407 대표자 이름은요 김용수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우중개가 나와 있죠. 50002 해가지고 성우정기 주식회사 성우중기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참 동시죠. 네, 사업자 등록번호는 131 하나 25245 자 이름은요. 네, 이판 수입니까? 네, 됐죠. 네, 다른 건 없습니다. 끝입니다. 이러면 점수를 3점을 주고요. 자, 그다음에 3번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에서 511 공유 생비 계정에 조교 3번에 공장 임원 일본 내연 매동 접종들을 공부하십시오. 자, 계정 과목 조교 등록하면 되겠죠. 하셔가지고 자, 코드가 511이니까요. 511 이렇게 순간 이동하시고 그렇죠. 여기 공유 생비에서 어디에다가 대체조교 3번에다가 여기다가 3번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공장 직원 일본 내연 예방 접종비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쓰기 하시면 돼요. 끝난 겁니다. 네, 이상으로 파트 1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그러면 이제 파트 2 이제 일반전표 가도록 하죠. 네, 파트 2 일반전표 이제 분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7월 25일인데요. 확정 신고분 부가세와 신용카드 수수료 35만원만큼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로 납부를 했답니다. 자, 6월 30일 날 여기가 포인트죠. 적정하게 회계 처리된 부가세 관련 분기를 확인 후 회계 처리할 것. 자, 6월 30일 날 한번 볼까요? 자, 일반전표에 6월 30일로 가시면 자, 이게 부가세와 관련된 거래니까 여기 이 분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분기가 여러분 뭐죠? 부가세 상계 처리 분계이죠. 상계 처리 분계는 우리 알고 있죠. 네, 차변의 부가세 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금, 미지급세금. 자, 한번 볼까요? 네, 쌤이 그 일기 예정 맞죠? 3월 말일날 1월부터 3월 31일이면 3월 말일 날이죠. 자,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마다 자, 끝나는 날짜마다 항상 뭐죠?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금, 미지급세금 요 상계 처리 분계하는 거 항상 여러분께 언급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음 달 25일 날 신고 납부할 때는요. 1월 그러니까 1기 예정이면은 4월 25일, 1기 확정이면은 7월 25일, 2기 예정이면 10월 25일, 2기 확정이면 내년 1월 25일 날 항상 이 부가세 납부 분기를 한다고 했죠. 그럼 미지급세금이 사라지면서 대변에 현금 나간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어떤 분기를 하라는 얘기인가 하면은 6월 30일 날에 이렇게 어떻게 했다? 부가세를 상기하는 분기를 했으니까 요 미지급 세금을 차변에 없애가지고 대변에 현금을 납부하는 분계 이거 하라는 얘기였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 건다? 미지급 세금 3,500만 원만큼을 차변에 없애버리는 분계를 지금 보고 있는 일본의 7월 25일 날로 분배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차변에 7월 25일 날로 가겠습니다. 미지급 세금 해가지고 자 얼마? 예, 방금 3,500만이었죠? 그럼 이거를 카드로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뭐 미지급금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카드는 외상이니까 그렇죠? 돈을 안 준 거죠? 그럼 미지급금으로 분개하면 됩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들 뭐 세무서라고 하는 거래처가 안 나와 있으면요 세무서를 달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변에요 얼마인가 하면은 3,535만 원이에요. 자, 왜 그럴까? 그렇죠.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는 3,500이 맞는데 지금 수수료가 얼마? 35만 원 있는데
카드 수수료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카드를 긁어버린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수수료도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변에 이재료세금이 3,535만 원만큼이 나가는 거고요. 대신에 35만 원만큼은 뭐죠? 카드 수수료 준 거니까 돈 쓴 거죠. 비용 발생 차변에 수수료 비용으로 분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몇 번대? 800번대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요 미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끄는 거니까 요 카드 거래처 PC카드를 꼭 이게 뭐야? 자, PC카드로 꼭 이렇게 달아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2번입니다. 8월 20일 날 회사는 기업은행과 당좌 차월 계약을 맺고 있으며 현재 당좌표의 발행액은 당좌 예금 예액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당일 회사는 7월 20일에 토주 상사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기계장치의 구입대금 1,800만 원만큼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이는 당좌 계약 한도 내의 금액이랍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잠시 이걸 좀 보죠. 이 문제를 풀려면 그 당좌 차월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거 우리 2급 때 여러분들 공부를 한 내용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봐드릴게요. 자, 우리가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하는 예금인데, 이 당좌 수표가 백지 수표예요. 그쵸? 그래서 금액을 내가 마음대로 이제 적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당좌 차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당좌 차월은 당좌 예금의 마이너스 통장이죠. 그러니까 당좌 수표 자체가 백지이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큼을 은행에다가 모아놨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만큼만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내가 한 150원짜리 물건을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당좌예금 통장에는 얼마가 100원만 들어있거든요. 그쵸? 하지만 수표는 백지이기 때문에 거기다 내가 150을 지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도 당좌예금 통장에는요 100만 원만 나가는 거죠. 그럼 나머지 50만 원은 뭡니까? 한도를 초과했죠. 원래는 이렇게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데 은행하고 뭐를 당좌 차울이라고 하는 이 계약을 맺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마이너스로 오버하더라도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끔 이제 한도를 은행에서 이제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한도 내에서만 마이너스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마이너스를 쓴 만큼을 단기 차입금이나 당좌 차울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만들어 놓았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은행에 예금하게 되면은 그 당좌 차울을 갚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분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분계를 보시게 되면은 뭐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은행에다가 현금을 입금을 했어요. 그쵸? 자, 은행에다가 현금을 100원을 주었어요. 자, 뭐 했다? 당좌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내가 갑자기 뭐 건물 한 채를 더 사려고 해요. 사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건물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어, 예를 들어서 얼마? 250원짜리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리고 나서 당좌 수표를 발행했어요. 근데 당좌 수표는 백지니까 위에다가 얼마? 250 찔러버리고 발행했다는 얘기죠. 그럼 대변에 당좌예금 나가죠. 얼마? 250이 아니라 100이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예입한 금액의 한도에서만 나가는 거죠. 그럼 나머지 150은 뭘로 분개할 거냐? 얘는 뭘로 분개한다? 당좌 차월이라고 하는 부채의 증가로 150원 분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당좌 차월은 부채의 증가예요. 이해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돈이 또 있어요. 돈이 있을 때 다시 은행에다가 현금을 이렇게 또 예금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얼마 예금할까? 500원을 예금했다. 그러면 차변에 당좌 예금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 당좌 예금은요. 당좌 예입을 할 때마다 현금으로 예입을 할 때마다 차변에 뭐다? 빌린 게 있다면 걔를 먼저 갚아야 돼요. 근데 위에서 빌린 게 있었죠. 누구? 당좌 차월.
그래서 차변은 뭐다? 당좌 차월을 먼저 갚아야 됩니다. 갚아주고 남는 350원만큼이 드디어 뭐가 된다? 당좌 예금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부채를 먼저 갚아는 얘기죠. 그래서 첫째로는 부채를 먼저 갚아야 되고요. 둘째가 당좌 예금으로 다시 돌려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때 이 당좌 차월이 그쵸? 당좌 차월이 우리 전산회계에서는요. 어떤 개념 과목으로 쓸 수도 있다.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개념 과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는 당좌 차월을 써라, 단기 차입금을 써라라고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문제를 보면 그 회사가요. 자, 일단 자, 문제 아까 읽어보았죠. 자, 회사 가시면 이제 뭐 하는 거죠? 자, 7월 20일 날에 토조 상사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기계가 있답니다. 그렇죠? 그럼 이 기계장치의 구입 대금이 1,800인데 이걸 어떻게 했다? 수표를 주면서 갚았다는 얘기죠. 뉘앙스가 이해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기계장치에 대한 외상값은 미지급금이죠? 그럼 미지급금을 갚았으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는 어디로? 차변으로 감사하겠죠.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금 토주상사 1,800만 원만큼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변에 돈을 줘야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줬는가 하면요. 이제 수표를 발행했다는 얘기죠. 근데 당좌 수표를 발행했는데 첫 마디에서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당좌 수표의 발행액은 당좌 예금의 예입액을 초과했대요. 무슨 소리죠?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처음에 이렇게 당좌 예금을 예금해 놓고 돈을 쓰다 보니까 한도를 오버해 가지고 현재 당좌 예금이 마이너스가 돼 있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때는 아무리 수표를 발행해 봤자 당좌 예금이 아니라 당좌 차월로 분개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대변을 뭐다? 당좌 차월로 분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자, 뭐라고? 이는 당좌 계약 한도 내의 금액이다. 그러면 현재 수표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예배액을 초과도 했고, 맞죠? 뿐만 아니라 한도 내의 금액이니까 일단 아직까지 한도를 쓸 수는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1,800만 원만큼 우리가 은행에서 뭐 했다? 돈을 빌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을 뭐다? 당좌 차월로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좌 차월도 부채니까 나중에 갚아야 되겠죠? 토지 상사 해가지고 갚아 주셔야 됩니다. 얼마? 1,800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요, 당좌 차월을 써라, 단기 차입금을 써라, 이런 말이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복수 정답이에요. 뭐, 단기 차입금으로 분기를 해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이해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 단기 차입금을 써라라고 한다면요. 그때는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 답이고요. 당좌 차월을 써라 그러면은 당좌 차월이 답입니다. 근데 아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둘 다 복수로 정답을 해 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꼭 기억하세요. 거래처도 단단한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질문. 그럼 나중에 우리가 2천만 원만큼을 당좌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한번 해봅시다. 2천만 원만큼을 당좌입하면 대변에 뭐다? 현금 2천만 원 나가죠. 그럼 차변에 뭐? 그렇죠. 당좌 차후를 먼저 1,800을 갖고 그 다음 나머지 200이 차변에 당좌 예금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당사 최대 주주인 김지훈으로부터 본사를 신축할 토지를 기증 받았답니다. 토지의 공유 가치는 4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쉽죠? 예. 자, 우리 최대 주주가 땅을 주네요. 고맙다 하고 받으시면 돼요. 자, 9월 며칠 날, 10일 날, 예, 차비는 뭐 들어오죠? 토지 얼마? 공유 가치 4천만 원. 자, 공짜죠? 그럼 대변의 수익의 발생, 이름은요? 자산 수증 이익으로 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10월 12일 날 봄꽃 상사의 미수금 200만 원만큼이 자 이거 미수금이에요. 왜 상매출금 받으러이 아니라 미수금이에요. 그렇죠?
200만 원이 대손 처리 요건에 충족되어 당일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돈 떼었다는 얘기죠? 자, 돈 떼이면 우리 어떻게 하죠? 첫째, 대손 충당금으로 먼저 제거하고, 둘째, 그렇죠.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하죠. 근데 이 미수금은 여러분들 외상을 추금하고 받으러이 아니에요. 즉, 장사와 관계된, 상거래와 관계된 채권이 아니란 얘기죠. 이런 채권들을 떼이게 되면은 대손상각비 앞에다가 쌤이 어떤 말 붙이라고 했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의 붙이라고 했죠.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손충당금을 줘야 회계 처리라고 했는데 부가세는 구하지 않고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이 얼마가 있는지가 안 나와 있죠. 나와 있다면 좋은데 안 나와 있으니까 찾아봐야 됩니다. 어디? 합계 잔액 시한표 알고 있죠? 모든 잔액을 찾을 때는요, 합계 잔액 시한표가 제일 좋아요. 날짜는 그냥 뭐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치면은 미수금을 찾으세요. 왜? 대손충당금이라는 이름이 많죠. 근데 이 중에서 미수금 떼인 거니까 미수금에 대한 짝지 80만 원만큼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체크했으면 머리 기억하고 ESC 빠져나온 뒤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미수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이죠. 떼이면은 대변에 사라집니다. 미수금 자산의 감소. 자, 그래서 누구입니까? 네, 봄꽃 상사죠. 얼마? 얘는 200만 원만큼이 문제에서 나와 있죠. 돈을 떼었다는 얘기죠. 그럼 차변 어떻게 한다? 퍼스트 대손 충당금을 먼저 제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몇 번? 121번 써야 돼요. 미수금가를 써야 됩니다. 자, 얼마입니까? 방금 합계장 시한표에서 80만 원 확인했죠. 그러면 이 아이를 먼저 제거하고 세컨드 뭐다? 대손 삼각비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삼각비를 좀 더 쳐보세요. 그럼 나오죠. 그럼 이때 누구? 얘를 써야 됩니다. 위에 있는 거는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즉, 장사와 관계가 되는 뭐다? 외상을 추금하고 바드럼에 대한 상각비죠. 그런데 우리가 미수금이라든지 단기대금은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영업의 비용 코드인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답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별표. 자,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죠. 이런 게 문제예요. 공부할 때 이제 시험 기간 다가올수록 이런 거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쉬운 거 있죠. 뭐 자산 수중이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 5번 11월 3일입니다. 울진에 단기되어 6개월 후에 회수하는 거죠. 연이자율 3%뭐 이런 거 상관없고요. 뒤에 보시면은 하면서 타임 발행 당겨수표를 1000만 원만큼을 지급했답니다. 타임 발행 수표는 현금이죠. 현금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제 현금을 줬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분개합시다. 자, 12월 13일 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쉬운 문제죠. 11월 3일 날 돈을 빌려줬으니까 현금 나가죠. 대변에 뭐 현금 타임 발행 수표는 현금이니까 얼마 1000만 원 나오고요. 이 아이는 6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는 자산을 차변에 증가시키고 그렇죠. 누구? 예, 울진으로 달아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죠. 11월 10일입니다. 회사 판매직 직원이 퇴사하여 직원의 퇴직금은 800만 원인데 회사 은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답니다. 그럼 이거는 퇴직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을 좀 두리뭉실하게 한다고 그쵸? 좀 정확하게 좀 얘기를 주시지 그쵸? 뭐 어쩔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퇴직금을 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대변에 돈 나가야 되겠죠? 근데 얘는 돈이 나갔다는 말이 없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 문제의 키워드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볼게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확정급여에 가입하게 되면은요, 은행에다가 우리 직원들의 돈을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돈을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차변에 뭘 분개하죠?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개하잖아요. 이건 아시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직원들이 나가게 되면은요, 퇴직금 줘야 되겠죠? 그럼 이 퇴직금 누가 준다? 그렇죠. 내가 퇴직금을 맡긴 은행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은행에다가 전화 한 통하면 되는 거예요. 야, 직원이 나간다. 퇴직금 주라. 전화하면은요, 은행에서 퇴직금을 직원한테 줍니다. 그러면 대변에 뭐가 나갈까요? 당연히 나의 연금 운용 자산에서 빠져나가니까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나간 만큼을 여러분들은 이제 차변에 뭘로 분개하면 된다? 그렇죠. 비로소 이제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 분개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1월 10일 날 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방금 선생님이 설명드렸듯이 그 논리는 어차피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비슷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퇴직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연금 운용자산을 배우기 전에는 그냥 대변에 현금 나가고 차변에 퍼스트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먼저 제거하고 세컨드 퇴직급여 비용 처리합니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 논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단지 얘는 이제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돈은 이미 은행에 맡겨놨으니까 은행이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대변에 뭐가 나간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나간다는 거. 그거 하나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관련해 보니까 관련 자료를 조회한 후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찾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 방금 설명을 할 때는 그냥 퇴충을 무시하고 이제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나가고 차변에 퇴직급여 이렇게 분개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알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먼저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 논리를 그냥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계장의 산표 가셔가지고 클릭, 자, 엔터 치면 되고요. 좀 무시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보시면은요, 여기 얼마 있습니까? 1,000만 돼 있죠. 그러면 1,000만 원만큼 있다는 얘기는 이미 옛날에 퇴직급여 비용 처리해가지고 부채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얘를 차변에 감소를 시킨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1,000만 원 있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얼마이다? 800입니다. 그럼 800만 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대충을 우리가 조회했으니까 얘는 이제 ESC 나오면 되고, 자,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은행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돈 주라. 그럼 대비는 뭐 나간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직원이 이제 그만두고 나가니까 은행에서 돈을 주라는 얘기죠. 그만큼 그러면 대비는 우리는 뭐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800만 원만큼 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차비는 뭐죠? 원래는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죠. 퇴직급여인데 방금 잔액 시한표를 보니까는 퇴충이 이미 1,000만 원만큼 돼 있었죠. 그럼 이미 1,000만 원만큼 돼 있었다는 얘기는 기존에 이미 비용 처리했으니까 펄스 차비는 뭐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만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1,000만 원이 있으니까 800을 넘었죠? 그러면 800이 여유가 있으니까 전체를 퇴충해서 없애버리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요게 정답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퇴충이 합계장의 시한표에 500이 있었다. 그러면 차변의 답은 뭐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 나머지 300은요. 퇴직급여 3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논리는 퇴충의 논리하고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단지 연금 운용자산이 대변에 나간다는 거.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연표에 대한 문제는 마감을 하고요. 자, 다음 문제 메인 매출전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9월 2일 날 제주로부터 원재료 500개, 공급가 5만원, 부가세 별도를 구입 체크하고 전자세공계안서 체크, 교부를 왔으며 대금 중 1,000만원은 제품을 판매하고 받아보관 중인 마포의 약소금. 자, 우리 받아보관 중인 마포의 약소금은 뭘까요? 바드롬이죠. 그렇죠?
자, 이 받으름을 어떻게 했다? 배서하여 지급을 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구입하고 세운계안서죠. 자, 매매처표 띄우시고 날짜가 몇 월 며칠이죠? 9월 2일입니까? 자, 9월 2일 날. 자, 구입하고 세운계안서니까 매입의 과세죠. 예, 51번. 품목은요, 원재료. 수량은 500개, 단가는 5만원이죠. 그럼 2,500에 250이고요. 거래처는 제주. 전자에 체크합니까? 네, 분계는요. 대금 쭉 나오면은 무조건 혼합. 왜? 복잡하니까.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 사온 게 맞습니까? 맞네요. 자, 사람이 물건을 샀다면 대변은 뭐다? 돈을 줘야죠. 첫째 뭐 나간다? 1,000만 원은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즉 받으러이 있는데 이 내가 받을 걸 네가 받으라고 줬단 얘기죠. 그걸 뭐라고 하죠? 배서다 그런 얘기죠. 그럼 대변에 받을 엄이 나가네요. 얼마? 1,000만 원.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자, 이게 별표예요. 마포. 왜? 바드럼은 거래처를 닫아야 되는데 이 거래처가 제주가 아니에요. 마포와의 관계를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포로 마모가 아니고 마포, 그렇죠? 마포로 이렇게 거래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가지고 은근히 점수가 깎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원재료 구입하고 외상이면은 외상 매입금이죠. 이런 것도 장사니까 영업이니까. 그래서 외상 매입금 1,750만원 부채 증가. 그렇죠. 제주 확인하시고요.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2번.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민영기업에 매각하고 팔았죠. 세원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매각대금은 880 부가세 포함이래요. 보통예금으로 수취했습니다. 동기계장치는 취득원가가 2천만원이며 매각 당시에 감가상각액은 900만원입니다. 매각일까지의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는 무시하고 매각 관련 처분 손익분계를 매입매수표에 진행할 것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팔았으니까 매출이죠. 그리고 전자세원계산서 체크했으니까 매출의 과세가 되겠죠. 그럼 9월 4일 날 매출의 11번 과세고요.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기계장치죠. 자, 공급가는 얼마? 부가세 포함이니까 800에 80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거래처는 민영기업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전자세원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전자의 체크. 자, 분계가 중요한데 유형 자산을 처분하는 분계는 쌤이 항상 뭘로? 혼합으로 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대변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 대변에 내가 팔아버린 게 품이 아니죠. 뭐 기계를 팔았으니까 기계장치가 나가는 거죠. 자, 얼마 나갑니까? 자, 잘 들어요. 800에 팔았지만 기계가 팔려 나가는 거는 항상 뭐다? 취득 원가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얼마? 2천만 원 나간다. 그쵸? 하지만 부가세는 80이 맞아요. 왜? 부가세는 공급 가액의 10%니까. 그쵸? 그럼 우리는 돈 받아야 되는데 일단 차변에 첫째, 뭐를 먼저 제거하자? 감가상각누계액을 먼저 제거해야 되겠죠? 기계장치 거. 얼마? 누계액이 900이네요. 자, 그럼 봐봐요. 2천만짜리 취득원가의 기계가 가치가 900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현재 1100만짜리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못해도 1100만원 받아야만 이익인데 나는 800에 팔았으니까 300을 손실 본 거죠. 그래서 이 손실을 차변에다가 먼저 분기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차변에 뭐 유형자산, 처분 손실, 비용 발생 차변 300.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에 내가 받아야 되는 돈 880이 뜬다고요. 그럼 이게 뭐가 들어오는지를 마지막으로 차변에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보통예금으로 수취했다고 했으니까 보통예금이 들어오는 거죠. 880 끝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계는요, 첫째 뭐다? 감가상각요격을 없애고, 그 다음에 둘째, 손실은 차변, 이익은 대변. 손실, 이익을 따지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돈을 받는 분계를 하시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금액이 딱 보인다고요. 아시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갈게요. 자, 제조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8전자로부터 구입하였고, 대금 217만 8천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네요. 비식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카드의 체크. 컴퓨터는 유형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것. 뭐, 그러면 비품이겠죠? 자, 그러면 10월 31일로 갈게요. 자, 유형 선택은 어떻게 하죠? 구입하고 카드니까 부가세 포함이죠. 그러면 매입에 카드 과세 57번이에요. 품목은 누구? 컴퓨터. 금액은 얼마입니까? 우리 카드랑 현금 영수증이랑 건별 이런 것들은요.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이렇게 넣어 주잖아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전산이 알아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쵸? 198만 원에 19만 8천 원. 그렇죠. 누구? 다엘전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치니까 커스가 여기로 오네요. F2 누르고 카드를 선택합시다. BC 카드. 이게는 카드로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우리가 사온 게 원재료가 맞나요? 아닌데 누구? 비품을 사온 거죠? 그쵸? 198만 원. 그리고 매입세 공제되니까 부가세 대금이 19만 8천 원. 자, 카드는 어차피 다음 달에 돈 빠져나가는 거니까 외상이죠.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고 거래처는 비지카드를 확인하세요. 자, 우리 매매 전표는 여러분들 점수를 맞기가 참 좋은 과목이죠. 그래서 오히려 일반 전표보다는요, 매매 전표가 쉽다고 했죠, 쌤이. 매매 전표는 유형 선택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유형 선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얘기 드리지만 유형 선택을 먼저 이렇게 증빙을 체크하면서 연습하시는 것이 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매매 전표는 다들 잘하시니까 아무튼 뭐 꼭 전체 점수를 다 맞는다는 그런 기분으로 공부하십시오. 자, 이제 4번입니다. 11월 10일 날 동해 상사에다가 제품을 판매했어요. 팔았죠.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네요. 그럼 매출의 과세. 대금은 8월 1일 날 수령한 계약금. 자, 이건 뭐죠? 수령한 계약금은 선수금이죠. 그렇죠? 메모하시고요.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밑에 보면은요, 그 현금 1650만 돼 있죠. 여기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 휘둘리면 안 되고요. 문제가 우선이에요. 계약금도 현금으로 들어온 거고, 뭐, 보통예금 들어오는 것도 어찌 보면 캐시로 들어오는 건데, 분개할 때는 보통예금으로 분개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이걸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개하죠. 자, 판매하고 세관계약서니까 11월 10일 날 매출의 과세 11번이죠. 품목은요, 제품. 밑에 뭐라 되어 있지? 아, 전자부품이구나. 상관없는데, 전자부품 써주죠. 수량은 150, 단가는 10만원이죠. 공급가 1,500에 부가세 150. 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동해상해가 되겠습니다. 전자 체크하나요? 전자죠. 분계는요, 혼합입니다. 자, 대변의 제품을 판매한 게 맞습니까? 제품 매출 맞죠? 1,500만원. 자, 그럼 우리는 돈 받아야지. 차변에 들어온다 돈. 뭐가 들어오죠? 전체.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먼저 감소시켜야 되겠죠. 얼마? 얼마죠? 8월 1일 날에 수령한 계약금이 안 나와 있다. 그쵸? 문제에서. 그리고 여기도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뭐다? 우리 보고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8월 1일 날 선수금을 우리가 수령했을 때 분개했겠죠. 어디에? 일반 전표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일반점표에 가가지고 8월 1일 날로 한번 보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선수금이요. 동해상사해가지고 대변에 100만 돼 있죠. 요 금액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체크했으면 빠져나오고 분계를 이어가면 됩니다. 얼마? 1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1550만원. 뭘로 받았다?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그러면은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 550만원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5번이에요. 자, 12월 10일 날 연말 선물용으로 당사의 제품인 VIP 선물 세트 원가 5만원, 시가 88,000원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매출 거래처인 우진에 제공하였습니다. 자, 이거 별표. 자, 이 문제 어렵죠? 자, 이거 여러분들 뭐죠? 간주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선물 세트를 파는 회사인데, 맞죠? 그 제품을 어떻게 했다? 거래처에다가 잘 보이려고 하나 주었다는 얘기죠. 그럼 사업상 증리한 거니까 이건 뭐다? 적대비, 간주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월 1일 날 갈 건데, 자, 간주 공급은 여러분들 원래는 판 게 아니죠. 근데 판 게 아니지만 팔았다 이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에요. 근데 간주 공급은 여러분들 증빙을 발행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타사업장 타사업장 반출 그거 하나 빼고는요 세원계산서를 발행 안 하죠. 그래서 얘는 매출할 때 증빙 자체를 주는 게 아니죠. 왜냐면 얘는 원래는 매출도 아니고 그냥 간주 공급이니까 공급으로 간주하는 거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매출로 봐야 되는데 증빙은 없으니까 과세, 영세 이런 걸 못 쓰겠죠. 그래서 뭐다? 14번에 건별을 쓰시면 됩니다. 증빙. 그래서 간주 공급은 건별로 분개하시면 돼요. 자, 누굽니까? 자, 거래처 뭡니까? 선물 세트 하면 되겠죠. 자, 공급가액은 누구죠? 시가로 가세야 되겠죠. 근데 부가세가 포함이니까 88,000원 쓰면은 8만원에 8,000원 잘라줍니다. 우리 간주 공급도 마찬가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죠? 시가로 과세하는 거였죠. 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예, 이거는 원래 거래처를 안 적어도 괜찮은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문제에서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우진이라도 적어줍시다. 자, 분계는 어떻게 하죠? 네, 혼합으로 가야 되겠죠? 왜? 이거는 판 게 아니에요. 제품을 하나 꺼내서 그냥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의 제품 매출로 분계하면 안 되고 제품으로 분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부가세는 8만 원에 8천 원 신고해야 되지만 우리가 접대를 할 때 설마 이익을 붙이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건 뭐다? 원가로 5만 원 고쳐주셔야 됩니다. 물론 부가세 수금은 8천 원 맞아요. 그럼 결국은 차변에 얼마? 5만 8천 원이 남는데 이 아이를 전부 다 접대비로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 몇 번대? 800번대. 그리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제품이 현재 대변에 있죠. 자, 여러분, 제품이 현재 돈을 받고 팔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제품이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접대비라고 하는 엉뚱한 용도로 쓰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있는 적용란에다가 몇 번? 8번 타계정 대체까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F2 누르시면은 이런 박스가 나올 거예요. 밑에 몇 번? 8번 알고 있죠? 9번 아니죠? 8번 타계정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 반드시 8번을 일반 점표처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별표 치시고요. 시험 치기 전에 한 번쯤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78회하고 78회가 조금 유형이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조금 어렵게 내용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렵게 낸다면은요, 우리 학생분들이, 그렇죠? 조금 힘들어하겠죠. 그럼 약간 이 자격증의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너무 어렵게 좀 난이도를 좀 조절하는 거는 물론 출제위원도 마음이지만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합격을 위해서. 자, 아무튼 기원합니다. 네.
아무튼 5분은 어렵다. 네, 그 얘기였어요. 연습하자. 잘하자. 자, 이제 6번 가겠습니다. 자, 12월 10일 날 회사는 일부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자, 수입재료의 통관 비용을 현금 지급하고 다음에 전자상계안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통관 비용을 우리가 지급을 한 건데요. 자, 일단은 돈을 쓴 거니까 매입은 맞죠? 매입이니까 자, 12월 10일 날 매입의 과세 세운계안서를 받아왔으니까 그쵸? 5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목은 뭐라고 할까요? 세운계안서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쵸?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헷갈리면은요, 여기에다가 그 알죠? 복수거래. 복수거래 가가지고 적어주셔도 괜찮겠죠? 그러면은 통관 수수료 얼마? 12만원에 12,000원. 그 밑에 운송료 얼마? 35만원. 자, 이렇게 분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합이 47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뭐 ESC나 탭이나 이런 거 눌러가지고요. 자, 위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복수거래를 갖다가 그 쓰라는 말은 없었기 때문에요. 요렇게 복수거래 안 가도 괜찮아요. 그냥 뭐 통관 수수료 외에 해가지고 47만 원, 47,000원 직접 입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지만 쌤 그냥 두 개 나왔길래 복수거래를 한번 써본 거예요. 음, 제일 안전하게 가려면은 복수거래 쓰시면 되겠죠. 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네, 에이스 국제운송 써있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전자에다가 체크하겠습니다. 분계는요, 네, 혼합으로 갈까요? 현금으로 갈까요? 전에 현금을 주었구나. 그러면 보다 전에 현금 1번 가시면 됩니다. 왜? 차변에 원재료가 되는 거니까요. 쌤, 이거 운송료하고 수수료니까 수수료 비용의 운반비 아니에요? 아니죠. 왜요? 여러분, 수입도 매입이죠. 그러면 수입하기 위해 가지고 들어간 비용이니까 매입 시의 원가에다가 포함을 해줘야 돼요. 매입 시 자산의 원가에다가 포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원재료가 맞는 거예요. 별표. 자, 이것도 조금 안타까운 게, 그 우리가 이제 수입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쌤, 이거는 매입의 수입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수입이 아니죠. 수입을 하기 위해 가지고 통관 비용하고 이런 것들을 준 거지, 이거는 수입세원계산서를 세관장한테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뭐다? 수입으로 분개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상으로 파트 3까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SC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메인 매션표에서 이번 내용은요, 좀 어려웠던 게, 이 5번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 시험 치기 전에 한번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6번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이 문제도 별표 하나 치세요. 우리 수입도 매입입니다. 매입 시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절대로 뭐다? 비용 처리하지 않고 매입하는 이 원재료 자산의 원가에다가 포함을 한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다음 내용 이제 오류 정정으로 가도록 하죠. 이제 문제 4번. 자, 오류 정정 문제이죠?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0월 25일 날 회계 처리한 세금과 원가는 업무용 차량문방구의 취득세랍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우리가 세금과 원가로 분리 안 하죠. 이게 문제에서 무슨 세, 무슨 회비, 무슨 벌금, 뭐 이런 게 나오면은요, 보통 세금과 원가인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을 할 때 들어가는 세금이죠. 얘만 어떻게 한다? 취득세, 등록세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 거기 보면은 자산을 취득할 때는 자산의 원가에다가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반은표로 가야 되겠죠? 이거는 어차피 뭐 부가세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일반은표에 가셔가지고 몇월 며칠입니까? 10월 25일. 이게 세금과 원가가 아니죠. 그럼 뭐죠? 자동차에다가 포함을 해야 되겠죠. 차량 운반구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쉬운 내용이었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직원 박성실에 대한 단기대금이 있는데 이 300만 원만큼이 상환기간이 9월 30일인데 연도가 언제예요? 2021년도죠. 그러면 지금은 2019년도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니까 20, 21이면 지금 1년 넘었죠. 그러니까 장기 대금인데 단기 대금으로 아마 분개했을 거야. 그래서 11월 2일 날 한번 가볼까요? 어때요? 어, 단기 대금이 아니라 아니죠, 그렇죠? 네, 장기 대금이죠. 바꿔주셔야 됩니다. 거래처는 뭐 박성실 맞는 거고요. 요것만 바꿔줄 뿐인데 3점을 주더라. 괜찮나요? 자, 이상으로 오류 정정에 대한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이제 문제 5번 결산으로 가죠. 파트 5 이제 결산 문제 부분인데요. 자, 결산 문제는 이제 하기 전에 자, 우리 수동문제와 자동문제에 대한 이야기 좀 해야 되겠죠? 자, 결산 문제는요. 퍼스트 수동문제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수동문제란 일반 점표에다가 12월 31일로 여러분들이 직접 분개를 하시는 거고요. 자, 세컨드 이제 자동문제는 어떤 거였습니까? 네,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있죠? 어디에? 여기에서 이제 클릭을 해서 날짜를 1월부터 12월까지 지정을 한 다음에 금액을 입력한 후에 전표를 추가하시면은 자동으로 정산이 분개를 해준다. 뭐 그런 얘기죠. 자, 이 자동 분개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말 재고액, 배손, 감가, 부식금, 법인세 이해되겠죠? 요 5가지가 자동 분개이고요. 요 5가지의 키워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수동 분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결산 문제를 풀 때는 수동과 자동을 나누어주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가상각은 참고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상각까지 포함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파트 5 결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문제 5번 결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수동과 자동을 한번 불러보세요. 1번은요, 그렇죠, 수동. 2번, 3번 자동이죠. 왜? 2번은 키워드가 대손, 3번은 키워드가 감가. 오케이. 그러면 1번 먼저 1번 연표에 공개하고 2번과 3번은 결산자료 입력에 금액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외상매입금. 여러분들, 외상매입금은 부채 계정이죠.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계정은 자, 부채 계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장부와 기말의 평가액을 이제 비교해야 되는데 장부에는 현재 얼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240만 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일단 장부에 있는 금액이니까 놔두면 돼요. 내가 갚아야 할 돈이 240 있다는 얘기죠. 근데 기말의 평가해 보니까 이게 몇 달러야? 이게 2000달러죠? 근데 이게 곱하기 이제 1달러에 얼마라고요? 1180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읽어볼까요? 외상매입금 계정에는 홍콩 거래처 만리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있는데, 그쵸? 여기에 240인데 2000달러예요. 이게 이제 보고기간 종료일의 환율이 118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장부에는 갚아야 할 돈이 240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2000달러에 곱하기 1180. 얼마란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지? 암산을 해야 되겠죠? 이게 잠시만요. 2000달러에 1180. 암산이 안 되죠. 자, 236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236만 원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240을 갚아야 되는데, 달러가 하나겠어요. 왜? 지금 갚는다면 236만 원만큼만 줘도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갚아야 할 돈, 즉 줘야 될 돈이 4만 원 내렸죠. 분위기 괜찮네요. 그쵸? 그럼 뭐다? 외화, 환산, 뭐야? 이익이 되는 거죠. 그쵸? 맞잖아요. 줘야 되는 돈이 4만 원 내렸으니까 나한테는 이익이지. 그쵸? 그러면 수익 발생, 어느 변? 12월 말일날로 갑니다. 대변. 이름은요, 외화, 환산, 이익. 얼마? 4만 원. 그리고 차변에 이만큼 뭐죠?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줄었으니까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차근에 감소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누구? 말리 상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화환산 이익하고 외화환산 손실은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처럼 오르고 내린 만큼에 대해서만 분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결산문제이기 때문에 외화환산 이익, 외화환산 손실은 결산문제에서만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은 여러분들 결산문제로 잘 안 나오죠. 걔들은 진짜로 이제 외상값을 갚고 외상매출금을 뭐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을 쓰는데 그거는 주로 파트 2 일반 전표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구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 결산 문제 이제 자동으로 하겠습니다. 자, 결산자로 입력하셔야 되겠죠? 클릭. 날짜는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그냥 엔터 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 보니까 자,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바드럼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을 예상했죠. 그러면 대손 생각하셔가지고 여기에 1%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네요. 놔두고 외상매출금 바드럼에 대해서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단기대여금부터 0 엔터 0 엔터 0 엔터 해가지고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결산 반영 누르시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감가상각비. 자, 공장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제품 판매 홍보용 트럭의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홍보용 그 트럭은 누가 쓰는 거예요? 영업부에 쓰는 거죠. 아니, 설마 공장에서 기계 돌리다가 막 홍보로 나가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홍보용 트럭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감가상각비이고요. 앞에 있는 공장 기계장치는 뭐예요? 제조부 거죠. 그럼 제조부는 감가상각비가 경비에 있단 말이죠. 경비.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비용들이 경비잖아요. 그럼 여기에 감가상각비 일반으로 오셔가지고 기계에다가 920만 원만큼을 체킹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홍보용 트럭은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감가상각비 가가지고 차량 운반부에다가 얼마? 210만 원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손과 감가는 이렇게 이제 입력을 다 하고 나서 나올 때 어떻게 하죠? 전표 추가 누르고 추가하시겠습니까? 이해하면은 끝이 나는 내용입니다. ESC 빠져 나오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결선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장부 조회 문제로 갈 건데요. 문제 6번 마지막 문제이죠? 자, 조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 88회 마지막 이제 조회 문제입니다. 자, 이번 조회 문제가 그쵸? 이게 또 참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형이 이제 이 조회 문제가 좀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이번 시험 치실 때 이 문제를 조금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세원계산서가 아니에요. 여기 별표.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이 얼마인가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이제 쌤이 적어준 필기 내용이죠. 자, 필기 내용 좀 볼까요? 물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시게 되면 안 봐도 괜찮은 거지만 또 쌤이 풀이하는 과정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서를 받아왔다는 얘기죠. 그게 이 내용이 없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주셔야 되는데 우리 계산서는요, 이 부가가세 신고서에서 찾기는 좀 애매모호해요. 왜 그런가면은 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부가세가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면세죠, 면세. 면세기 때문에 여기로 가시면 안 되고 세원계산서 합계표가 있죠. 그 밑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원래는 계산서 합계표도 있는데 전산회계 일부에서는 계산서 합계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얘를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이제 그 장부를 알려드릴게요. 메인 매출장이라고 하는 장부를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이 장부를 이제 오늘부터 공부 좀 해주세요. 자, 메인 매출장 클릭하시고, 이제 한번 볼게요. 1월부터 6월까지 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얘기죠. 수취했다는 얘기는 면세 품목을 매입을 했으니까 계산서를 가지고 왔겠지. 그래서 이 메인 매출장에서 1월부터 6월까지니까 날짜를 1월부터 6월 말까지로 놓아요. 그리고 수취했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매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매입에다가 클릭을 하면은 우리 그 매입 매수점표에서 유형 선택하는 것처럼 이렇게 유형이 나와요. 그러면 이 유형을요,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에 계산서를 투자하면 면세니까 53번 면세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이러면 나옵니다. 그러면은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분기 누계,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의 누계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분기 누계를 보시면 됩니다. 얼마? 자, 80만 원만큼.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이렇게 지정한 만큼의 누계 80만 원만큼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8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는 여기에 계산서 합계표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주로 이제 이용을 하면 되는데 다행히도 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예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요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느냐? 자, 세금 계산서 괄호 안에 계산서라 돼 있죠. 요거 클릭해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계산서라 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계산서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1월부터 6월 말까지 놓고 그렇죠? 매입 가가지고 여기 있는 유형을 계산서로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처는 특정한 거래처를 언급하지 않으면요 무조건 엔터 치면 돼요. 그럼 전체가 나오거든요. 그럼 어때요? 여기도 80만 원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2월 달도 나와 있고요. 맞죠? 3월 달에 4월 달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합계를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 합계에 있는 이 80만 원도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문제 나올 때는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매입 매수장 가도 괜찮고 맞죠? 그 다음에요. 계산서 현황 여기를 가도 괜찮습니다. 자, 됐습니까? 네, 이제 2번입니다. 6월 중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가 되는 복리후생비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건 쉽죠? 6월 중 나와 있고 계정 과목만 나와 있으니까 월계표로 가면 되겠죠? 자, 1월계표에서 월계표로 가셔가지고 6월부터 6월까지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그쵸?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복리후생비를 물어보는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으시고요. 거기에 복리후생비를 보시면 돼요. 근데 현금 지급한 게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요 현금과 복리후생비가 만나는 22만 1천 원을 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3번. 자, 이것도 별표죠. 야, 이런 것도 나오면은요, 또 참 힘들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자, 어떻게 찾는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이거, 시험 전에 한번 기억을 하고 들어가세요. 이게 진짜,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저는 진짜 이거, 물론 뭐, 그 전에 나온 적도 있겠죠. 있을 것 같은데, 쌤 기억에는 이게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출제위원이 유형을 조금 이제 이상한 쪽으로 이제 좀 몰아가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분 마음이니까. 자, 아무튼 이것도 어쩔 수 없다.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거는 전산 세무까지 좀 가셔야만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쩔 수 없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세원기한서를 발행한 금액의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자, 이거는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셔야 돼요. 여기밖에 없어요. 자, 신고서 클릭. 자, 날짜는 1월부터 3월까지.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죠. 이거 가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매각이란 말은 팔았다는 얘기죠. 그 매출액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고정자산을 매출한 거에 대한 그런 구분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맞죠? 이거는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요. 여기에 과표명세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거 기억하세요. 우리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회계학의 매출의 개념이에요. 회계학에서 말하는 매출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우리 이 매출의 개념을 부가가치세에서는 공급가액이라고 하는데 이 공급가액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장사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게 과세표준이죠 한마디로. 그럼 첫째,
우리가 장사와 관련이 있다면요, 걔는 뭐라고 한다? 수익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품이나 제품 팔아가지고 벌어들인 돈을 우리 세법에서는요, 수입금액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해가지고, 맞죠? 판매해가지고, 벌어들인 그런 개념을 수입금액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잠시 PC가 좀 이상했습니다. 자,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급가액은요, 한 번씩 이런 것도 있었죠. 뭐, 기계장치, 차량방구, 이런 걸 처분해가지고 수용기한서를 발행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죠.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수익 금액 제외라고 했죠. 주로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고정자산, 판매 대금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우리가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있는 이 과표 명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건 알죠? 우리 항상 조회 문제에서 그 과세 표준이 얼마인가 하면은요, 항상 9번에 있는 요 금액을 받잖아요. 9번에 있는 이 금액, 이게 과표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수입 금액과 수입 금액 제외를 명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과표 명세예요. 그래서 이 과표 명세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은 여기 있는 이 금액하고 요 과표 명세의 뭐 합계 금액하고 아마 일치할 거예요. 어때요? 일치하고 있죠. 그러면 이 금액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는 뭐 진짜로 전자제품을 팔아가지고 벌어들인 금액, 하나는요 전자제품 같은 그런 이제 장사를 한 게 아니고 장사와 관계없는 수익 금액 제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제외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고정자산 매각액이라고 해가지고 뚜렷하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이 1200이 우리가 풀고 있는 이 3번 문제의 답이 된다 그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이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발행한 금액의 합계액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과표명세 아시겠죠? 과표명세의 요 1200만 원이다.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것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쵸? 자, 어려운 문제였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또다시 나온다면은요, 맞출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아무튼 우리 87회하고 88회가 정말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서는 좀 난이도가 있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공부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또다시 나온다면요. 어차피 지금 공부했으니까 또 맞추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아시겠죠? 또 이런 것들 틀리더라도 우리가 이론에서 또 점수를 또 확보하면 되니까, 예, 파이팅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88회 실무 강의는 마감을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이론 강의, 이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